그녀가 말했다. 당신 거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대. 순간 웃음이 나올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버려진 사람의 눈이었다. 더 이상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내 친구가 농담처럼 말해버렸다. 그럼 내가 대신 언니 좀 상대해.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사이의 금을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넘겨버렸다. 그날 저녁 나는 오랜 친구 지훈의 집에 초대받았다. 주말마다 열리는 가벼운 홈파티였고 익숙한 분위기 안에서 편하게 웃고 떠들 생각이었다. 그런데 거실 조명이 은은하게 퍼지는 순간 내 시선을 가장 먼저 끌어당긴 건 지훈이 아니라 그녀 옆에 앉아있던 혜진이었다. 처음 본 사람은 아니었다. 지훈의 직장 선배로 몇 번 스쳐 지나듯 마주친 적은 있었다. 하지만 오늘의 그녀는 조금 달라 보였다. 평소보다 한층 차분한 표정, 천천히 고개를 돌릴 때마다 은빛으로 빛나는 귀걸이가 흔들리고 어깨에 살며시 떨어진 머리카락이 그녀의 분위기를 더 부드럽게 만들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조용한 우아함 같은 것 왔어. 지훈이 활기 있게 손을 흔들었고 그 옆에서 혜진이 천천히 미소 지었다. 부드러운 곡선처럼 눈가가 살짝 접히는 그 미소는 그냥 예의적인 인사가 아니라 어딘가 조금 지친 사람의 표정 같았다. 식탁에 앉았을 때 자연스럽게 나는 혜진의 맞은편 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와인잔을 가볍게 굴릴 때마다 잔이 유리 테이블에 부딪히는 섬세한 소리가 방 안 공기를 흔들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가 공간을 조용히 채우는 느낌이었다. 저녁이 지나고 대화가 무르익어 갈수록 나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자꾸만 혜진의 표정이 신경 쓰였다. 누군가가 말을 할 때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데 그 눈빛엔 늘 미묘한 슬픔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웃을 때조차 그 슬픔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훈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언니 요즘 힘들어. 남자 때문에. 아까도 그러더라니까. 혜진은 조용히 숨을 내쉬며 잔을 내려놓았다. 그 사람이 그러더라. 당신 거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러고는 연락을 끊어버렸어. 이 순간 방 안의 온도가 살짝 달라진 것 같았다.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혜진은 농담처럼 말하지 않았다. 얼굴에 굳은 선, 손등 위로 떠오른 미세한 긴장, 그리고 한 박자 늦게 지어낸 말없는 미소가 그녀의 상처를 온전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 한쪽이 묘하게 움직였다. 왜인지는 몰랐다. 단순한 동정도 아니었다. 그저 누군가가 무겁다며 떠나버린 그 자리에 혼자 남겨진 사람의 공기가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 힘들었겠네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혜진은 나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그 짧은 동작 속에서 마치 오래된 방어막이 살짝 흔들리는 듯한 기척이 있었다. 그 순간부터였다. 그녀를 바라보는 내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건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아주 조용히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눴다. 지훈은 설거지할 사람을 정하겠다며 장난을 치다가 결국 전화를 받으러 방으로 들어갔고 거실엔 나와 혜진 둘만 남았다. 정적이라고 하기엔 부드럽고 어색하다고 하기엔 편안한 묘한 공기가 흘렀다. 제가 정리할게요. 내가 접시를 들자 혜진이 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같이 해요. 혼자 두면 지훈한테 혼나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말하며 싱크대로 향했다. 그 몇 걸음이 이상하게 느리게 보였다. 이상하리만큼 그녀의 뒷모습이 단정한 셔츠와 잘 정리된 머리, 그리고 약간 지친 듯 보이는 어깨에 선 무엇 하나 과한 건 없었지만 눈을 떼기 어려웠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조용히 그릇을 닦았다. 물소리와 유리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공간을 채웠고 말 없는 시간이 오히려 편안했다. 그러다 혜진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이 진심을 감당 못할 때가 있나 봐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설거지에 집중하려는 듯 눈을 낮추고 있었지만
손동작이 아주 조금 느려져 있었다. 아까 말한 그 분이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진은 짧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입술만 올라갈 뿐 눈빛은 따라오지 않았다. 네, 그 사람은 제가 솔직한 게 부담스러웠대요. 감정이 너무 뚜렷하고 생각이 너무 정직하고 자신은 그런 걸 받아들일 자신이 없다고 그녀는 물기를 털어낸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 동작이 멈춰 있었던 감정을 드러내는 것 같았다. 전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좋으면 좋다고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그걸 너무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나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섣부른 위로도 가벼운 농담도 맞지 않았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사실을 전했다. 저는 그렇게 솔직한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혜진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치자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미묘하게 깨지는 느낌이 들었다. 정말요? 그녀는 나지막이 물었다. 네, 솔직한 건 무거운 게 아니라 진짜니까요.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내 손등을 스쳤다. 아주 가볍게. 우연일 수도 있었지만 그 짧은 접촉이 내 심장을 한 박자 멈추게 했다. 혜진은 그 스침을 느꼈는지 잠시 손을 멈추더니 다시 움직였다. 하지만 얼굴이 아주 조금 붉어져 있었다.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다. 이런 얘기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히 따뜻했다. 나는 그 말이 괜히 반가웠다. 그리고 조금 더 알고 싶어졌다. 왜 그녀가 그렇게 스스로를 무겁다고 느끼는지, 왜 사람들 앞에서조차 마음을 숨기고 있었는지. 아직 아무것도 시작된 건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공유한 이 작은 대화가 무언가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걸. 설거지가 끝나갈 즈음 지훈이 방에서 나왔다. 전화를 끄는 듯 얼굴엔 장난기가 가득했다. 둘이서 아주 분위기 좋네. 그녀가 웃으며 말하는 순간 혜진이 당황한 듯 고개를 획 들었다. 무슨 소리야? 혜진은 짧게 답했지만 이미 표정이 살짝 붉어져 있었다. 나는 괜히 물컵을 정리하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다. 지훈은 그런 둘의 반응을 더 재미있어하는 사람이었다. 언니 요즘 기분도 별로잖아. 그러니까 지훈이 내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 치며 말끝을 흐렸다. 너라도 언니 좀 상대해줘라. 순간 시간이 한 박자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장난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가벼운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방 안 공기를 건드렸다. 마치 물 표면 위로 돌 하나가 떨어지며 잔물을 넓게 퍼뜨리는 것처럼. 혜진은 눈을 크게 뜨고 지훈을 바라봤다.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작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헛웃음을 터뜨리는 척했지만 가슴 안쪽에서 조금 다른 감정이 움직였다.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도 이상하게 그 장난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 곳에서 무언가가 깜박하고 불이 들어온 느낌. 얘야, 농담이지. 내가 웃으며 말하자 지훈은 더 크게 웃었다. 그럼 당연하지. 근데 말이야, 언니 요즘 이렇게 예민해져 있으니까 너라도 좀 챙겨줘. 진지하게 말한 건 아니야. 그녀는 말끝을 늘려 장난을 이어갔지만 혜진은 여전히 어깨를 조금 모은 채 조용히 서 있었다. 미안해요. 혜진이 아주 약한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다. 부담스럽게 만들었죠. 지훈이가 괜한 소리를 해서 나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아니에요. 그런 말로 흔들릴 사람은 아니에요. 말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다. 내가 생각보다 진심을 담아 말하고 있다는 걸. 혜진은 그제야 내 표정을 살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 안도, 그리고 아주 희미한 미소가 섞여 있었다. 지훈이 자리를 비운 잠깐 동안 그녀와 나 사이에 이상하게 가깝고 조용한 기류가 흘렀다. 혜진이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맞은편에 앉았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거리가 조금 멀게 느껴졌다. 아까 그거
정말 싫었죠.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싫었다기보단 부끄러웠어요. 요즘 제가 좀 약해져 있어서 그녀는 손등을 가볍게 문지르며 말했다. 누가 나 때문에 농담이라도 하면 괜히 마음이 흔들려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지만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낮고 부드러워져 있었다. 흔들리는 건 괜찮은 거잖아요. 혜진이 그 말을 듣고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 입가에 스치듯 올라간 미묘한 미소, 그건 분명했다. 지금 우리 사이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조용히 경계를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지훈의 집을 나설 때쯤 밤하늘에는 잔잔한 비가 내리고 있었다. 거리의 불빛들이 젖은 도로 위에 반사되어 흐르고 공기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기분을 가라앉히는 온도가 있었다. 비가 이렇게 올 줄 몰랐네. 혜진이 현관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집까지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나는 자연스럽게 말했다. 거창한 제안도 과한 배려도 아니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부탁할게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자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피아노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와 섞여 마치 우리 둘만의 작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듯 했다.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상하죠? 혼자 있을 땐 이 비가 더 춥게 느껴지는데 지금은 그렇게 차갑지 않아요.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말로 표현하기도 전에 그녀의 옆모습에서 알 수 있었다. 오늘 하루가 그녀에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얼마나 조용히 버티고 있었는지. 누군가 옆에 있으면 비소리도 좀 다르게 들리니까요. 내가 말하자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신호에 걸린 순간 차가 멈추고 실내등의 은은한 빛이 혜진의 얼굴을 비췄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나에게 향했다. 아주 짧은, 그러나 깊게 박히는 그 눈맞춤. 그 안엔 단순한 고마움 이상이 있었다. 혼란, 망설임, 조용한 의지, 그리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따뜻한 무언가. 그녀가 시선을 때려던 찰나 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힘든 날이었죠. 혜진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떨렸다. 그리고 곧 숨을 깊게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지치고 무거워 보이기 싫어서 웃는 것도 힘들고 그런 날이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센터 콘솔 쪽으로 손을 옮겼다. 그녀의 손과 닿을 만큼 가까운 곳까지. 닿지는 않았지만 그 온기가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 혜진은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 누군가와 조용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풀려요. 비는 계속해서 차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말없이 몇 초간 서로를 바라봤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을 만난다는 건 사실 흔한 일이 아니었다. 제가 있어서 그나마 괜찮았다면 다행이네요. 내가 말하자 혜진은 눈을 마주치며 부드럽게 웃었다. 네, 오늘은 버틸 수 있었어요. 그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조용히 마음을 기대는 순간에만 나오는 깊은 진심. 차는 다시 움직였고 짧은 거리를 달리는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감정들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오늘 밤, 빗속의 짧은 드라이브는 우리 사이에 처음으로 생긴 감정의 선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 시간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혜진과 나는 다시 일상 속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예전처럼 편안한 대화는 사라지고 있었다. 그 밤 빗속 드라이브 이후 그녀는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문자도 짧아졌고 답장 속도도 늦어졌다. 처음에는 바쁜 걸까 싶었지만 점점 그것이 의도적인 거리두기임을 깨달았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갑자기 따뜻했던 분위기가 차가워졌을까? 혜진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건지 아니면 나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점심시간, 나는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다. 혜진은 평소보다 조용했고 미소도 어색하게 느껴졌다. 요즘 좀 바쁘시죠? 왜? 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다. 네. 요즘 일이 많아서요. 그리고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요. 그 말이 끝나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혼자 있고 싶다는 말. 그러나 그 뒤에 숨겨진 의미는 분명했다. 우리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혹시 제가 무리했나요? 부담을 준 건 아니죠. 혜진은 잠시 내 눈을 피하고 커피잔을 손으로 감싸 쥐었다. 아니요. 무리라기보단 그냥 이런 감정을 다루는 게 어려워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솔직했다. 나는 그 솔직함에 마음이 아렸지만 동시에 그녀를 이해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그 솔직함이 바로 그녀였기 때문이다. 조심스럽지만 거짓 없는 그녀의 감정. 카페를 나와 걸으면서 나는 혼잣말처럼 생각했다. 이 거리감은 그녀를 위한 거겠지? 나를 보호하려는 거겠지.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가 멀어질수록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싶어졌다. 손을 잡고 말없이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밀려왔다. 며칠 후 지훈과의 대화에서 진실을 조금 엿들을 수 있었다. 언니가 요즘 내 문자 기다리면서도 스스로 마음을 막고 있는 것 같더라. 지훈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녀는 나에게 마음을 열고 싶지만 동시에 상처받을까 두려운 것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녀가 거리를 두는 건 이해해야 해. 하지만 기다려줄 거야? 서두르지 않고 그녀가 마음을 열 준비가 될 때까지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있지만 동시에 멀리 있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녀의 침묵 속에 담긴 감정과 내가 느끼는 불안 사이에서 나는 조금씩 인내와 이해를 배워가고 있었다. 혜진과 나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하지만 그 벽이 무너져야만 감정이 시작되는 건 아니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며 조금씩 다가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나는 천천히 배우고 있었다. 그렇게 거리두기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서로를 향한 작은 신호를 기다리며 조심스럽게 연결되어 있었다. 며칠 동안 연락이 뜸해진 혜진을 생각하며 나는 계속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가 일부러 거리를 두고 있는 건 알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에게 부담이 되었던 걸까? 아니면 단순히 스스로를 지키려는 걸까? 고민이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오직 직접 만나야만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문득 결심했다. 오늘 밤 직접 그녀를 찾아가기로. 혜진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창문 너머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실루엣만 보였지만 그녀가 긴장과 고민으로 어깨를 움츠린 것이 그대로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벨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혜진은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곧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왔구나. 그 말 속에는 평소의 장난기가 아닌 약간의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자 평소보다 정리된 거실과 은은한 조명이 나를 반겼다. 소파에 앉으라는 그녀의 제안에 나는 앉았고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았다. 침묵이 잠시 흘렀지만 이번에는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호흡과 손끝, 살짝 떨리는 어깨에서 서로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왜? 멀어졌죠. 나는 곧바로 질문을 꺼냈다. 혜진은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무서웠어요. 나이 차이도, 사람들이 보는 시선도, 그리고
당신이 상처받을까 봐에 제가 마음을 열면 혹시라도 다칠까 봐 두려웠죠. 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 그녀는 늘 솔직했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신이 상처받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스스로를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혜진 씨, 내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부드럽게 떨렸다. 제가 선택한 감정은 누가 대신 감당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어떻든 그 마음을 제가 받아줄 거예요. 그 말에 혜진의 눈이 순간 커졌다.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게 느껴졌다. 그녀는 시선을 내 눈에서 떼지 못하고 한참 동안 입을 다물었다. 내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는지 그녀도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손가락을 문질렀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을 감당한다는 말. 그건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거실 안의 공기가 조금 바뀌었다. 침묵이 깊어졌지만 따뜻함과 안도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혜진이 살짝 내 손을 스쳤다. 아주 가볍게, 하지만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이 전해졌다. 그녀는 잠시 손을 빼지 않고 나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는 듯 했다. 그렇다면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당신을 피한 건 당신이 좋기 때문이에요. 너무 좋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감당하지 못할까 봐 두려웠죠. 그래서 일부러 거리를 두었어요.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럼 이제 그 두려움을 함께 나눠볼까요? 천천히 서로를 지켜주면서 혜진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처음 보는 편안함과 안도, 그리고 약간의 떨림이 섞인 것이었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았고 이번에는 가볍게 움켜잡으며 놓지 않았다. 오늘 밤은 괜찮을까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네,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을 거예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했다. 서로의 두려움, 상처, 기대, 그리고 작은 기쁨까지. 말 없는 순간에도 서로의 존재가 위로가 되었고 손끝의 온기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했다. 비록 하루 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우리 사이의 벽은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감정의 연결은 깊고 안전하며 무엇보다 자연스러웠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고 천천히 다가가면서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하고 의미 있다는 것을. 혜진과 나는 그 밤을 통해 완전한 솔직함과 이해를 얻었다. 그리고 이제 서로를 향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혜진과 나는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확인했다. 하지만 확인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풀린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둘 다 조심스러웠다.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 이후 우리 사이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며칠 후 나는 혜진의 아파트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서로를 시험하거나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의미 있었다. 혜진은 부드러운 미소로 문을 열어주었고 그 표정 속에는 약간의 긴장과 동시에 편안함이 섞여 있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마음속에서 가벼운 떨림을 느꼈다. 오늘은 그냥 얘기만 할까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은 천천히. 그냥 서로를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자 혜진은 내 옆에 조금 더 가까이 자리했다. 그 작은 거리에도 서로의 숨결이 닿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조용한 음악과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은은하게 우리를 감쌌다. 그 빛 아래서 혜진의 손이 내 손에 자연스럽게 닿았다. 나는 손을 살짝 잡아주었고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혜진이 말하면서 손을 나의 손 위에 얹었다. 그 온기는 따뜻했고 그 순간 모든 긴장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저도요.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 천천히 서로의 속도로 가면 돼요. 함께라면 충분히 괜찮을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이렇게 나이도 많고 삶의 흔적도 많아서 말끝을 흐리는 혜진의 눈에는 약간의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당신의 삶과 경험, 마음과 진심이 중요해요. 그 모든 것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살짝 고개를 내밀며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이렇게 기대도 되나요? 그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안도감과 믿음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물론이죠. 이제부터는 서로를 지켜주면서 천천히 걸어가면 돼요.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로를 느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체온, 가까이 있어 들리는 숨소리, 그리고 미묘하게 스치듯 맞닿는 어깨와 팔의 감촉.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충분히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날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두려움, 기대, 그리고 앞으로의 작은 희망까지. 혜진은 자신의 지난 관계와 상처, 외로움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경청하며 그녀가 말하는 모든 순간에 진심으로 공감했다. 그 공감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점점 더 가까워졌다. 시간이 흘러 해가 지고 저녁의 부드러운 황금빛이 방 안을 감쌌다. 혜진은 내 손을 꼭 잡으며 웃었다. 오늘은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안전하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나는 그녀의 손을 살짝 흔들며 대답했다. 저도요. 이제 우리 서로에게 솔직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요. 그 순간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신했다. 우리는 천천히 시작하겠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지켜주며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조급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오히려 이 천천히 걸어가는 과정이 우리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혜진과 나는 처음으로 함께 앉아 조용히 웃고 손을 잡은 채 서로의 존재를 느꼈다. 비록 말은 많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충분히 전달되었다. 우리의 눈빛과 손끝, 숨소리와 작은 미소 속에서 이미 충분히 마음이 이어져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서로의 삶과 감정을 존중하며 서로를 지켜주면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사랑은 거창한 말이나 극적인 순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고 함께 시간을 견디며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날 밤 혜진은 내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댔고 나는 그녀를 감싸 안았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안도감과 행복이 우리를 감쌌다. 서로를 향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나아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엄지손가락을 위로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알람을 하시면 더 많은 중년 로맨스 오디오북을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느낀 감정이나 다음 스토리 아이디어도 공유해주세요.